이번 주에는 글로벌적으로 중앙은행들이 금리 결정을 내리는 주입니다. 수요일부터 바빠지는데 수요일에 연준 FOMC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행도 금리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염려 때문에 지난주에 엔캐리 트레이드 영향으로 주가가 크게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일본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7월 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30% 미만으로 보고 있고요. 9월 달에도 28%, 10월 달에는 35% 이렇게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엔 가치가 떨어지면서 낮은 일본의 금리를 이용해서 엔으로 미국 증시, 특히 AI 쪽으로 많이 주식을 샀는데 지난주에 구글 실적 발표 때 AI를 매출으로 전환시키는데 염려를 주면서 AI 주가가 크게 빠지고 그리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까봐 엔화가 크게 급등하면서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달러엔을 보면 현재 이평선 100까지 떨어졌고요. 달러엔이 이제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염려도 없어지고 일본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 여전히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주가도 올라가고 미국 증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이 2%나 뛰고 있는데 기술주 쪽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스코, 도쿄 엘렉트론, 소프트뱅크 등이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4월 달에 이평선 120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도 120 근처까지 떨어졌죠. 452불 근처까지 갔다가 꼬리를 달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반도체들이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었죠. 4월달 저점 122평선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4월 달에는 이번에도 이평선 120 아래로 떨어지고 꼬리를 달고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게 확인되고 있죠. 거기다가 여전히 산업 쪽으로는 다우존스 섹터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중소형주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술주들 쪽에서 산업 쪽으로 경기 방어주들로 선순환 되었고요. 이번에 일본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여전히 낮게 보면서 일본 금리 인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과매도 상태에서 꼬리를 달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 주가가 안정이 되면서 미국 증시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장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요일부터 온세미 반도체 실적 발표, 화요일에는 AMD, 마이크로소프트, 아리스타 네트워크 실적 있고요. 수요일에는 메타, ARM, 퀄컴, 램 리서치 기술주들 실적 발표 있고 목요일에는 애플, 아마존, 인텔, 코인베이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하루도 빠짐없이 있고요. 산업 쪽으로는 월요일부터 맥도날드 그리고 민주당 테마주들 텔레이, 대마 관련 주고요. First Solar, 태양광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스타벅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반등이 있을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에는 보잉, 노르웨이전 크루즈, 크래프트 하인즈, 알트리아 휴마나, 제약회사들 그리고 보험회사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모더나, 크록스, 모빌아이 그리고 금요일은 정유주들, 엑선모빌, 쉐브론 그래서 다음 주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요. 거기에다가 수요일에 일본 금리 결정 그리고 FOMC 연준 금리 결정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졸츠 채용 공고, 금요일에는 실업률까지 경제 지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 주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에서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기술주들이 과매도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반도체 회사들이랑 애플, 아마존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또 실적 발표를 잘 나와준다면 지난주 구글이 망쳐놨던 AI 테마주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 리스크가 점점 줄어들면서 월요일부터 미국 증시가 불장으로 상승한 추세를 유지하면서 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유럽 인플레이션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3%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연준과 다른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목표로 하는 2% 인플레이션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유럽이랑 영국에서는 계속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많이 줄었죠. 하지만 경기 둔화 신호도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카드 연체율이 90일 이상 연체율이 점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낮은 수치긴 하지만 이 상승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로 보아해서 이제 경기 둔화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대출을 보면 3% 미만이긴 하지만 2023년 말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크레딧 카드 연체율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쯤에 이제 저점을 찍고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고용 시장도 보면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실업률이 점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4%대까지 올라왔고요. 직장 구인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미국 인플레이션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2%대를 거의 다 와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보다 이제 경기 둔화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잡았으니까 이제 금리를 내려야겠죠. 하지만 이 지표를 보시면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 차이인데 1980년도부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었을 때 이제 점차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 회색 경기 침체가 일어납니다. 2000년도 때 보면 여기 역전이 되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고요. 2006년, 2008년도에도 역전이 되고 올라오면서 경기 침체. 코로나 때도 역전되고 점차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 이번에도 역전이 굉장히 크게 되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조만간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지금으로서는 기술주들 쪽으로 굉장히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들이 잘 나와주기 시작하면 다우존스가 현재 신고점인 것처럼 나스닥도 반등할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되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서 경기 둔화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 하방으로 잡혀질 수 있는 점들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가 굉장히 또 바쁠 텐데 모두 성투하시기 바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퀄리티 있는 시황 분석과 속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